학교 가기 무섭다라는 거죠. 왜 무서운 거냐 보겠습니다. 이번엔 청주 고교생이 흉기 난동을 벌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학교 가기 무섭다는 얘기가 나올 법하다라는 겁니다. 청주의 한 학교에서 18살 고등학생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상담을 받던 학생이 복도로 뛰쳐나왔고 이 뛰쳐나온 학생의 소리를 듣고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다른 교직원들이 다 따라 나왔는데 이 선생님들한테 흉기를 휘둘렀다라는 거죠. 해당 학교 학부모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저희 아이도 좀 놀래가지고 다쳤을까 뭐 그런 마음이 좀 네. 네, 우리 애는 괜찮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사실 학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학교 가기 무섭다라는 말이 사실 나올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네. 아직 왜 흉기 난동을 벌였는지가 동기가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왜일까요? 네, 아직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이라서 정확한 네. 동기가 아직 보도가 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친구가 최근에 반을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반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학업 스트레스, 친구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네. 것들이 결국 이런 이제 사건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 최근에 반을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바뀐 환경에 있어서 학업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게 다 이 같이 복합적인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흉기를 저희가 휘둘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사실 문구용으로 학생들이 보통 필통에 많이들 갖고 다니는 이런 문구용이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의아한 건 그래 문구용은 갖고 다니다가 욱해서 그럴 수 있지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가해 학생 지나가던 시민까지 공격. 가방엔 흉기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교수님.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문구용은 가방에 이 필통에 있긴 한데 둔기도 있고요, 흉기도 있고요. 무려 네. 4점이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이 가방 안에 있던 흉기들이 문제로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이 사람은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기는 하나 상당 부분 이제 다 성장한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입학할 때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입학을 했어요. 물론 네. 장애 등급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그런 특수학급에서 특수학급이라 하는 말은 이제 학생 수가 굉장히 적고 선생님들이 몇 명 이제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이제 케어 시스템에서 1년을 보낸 친구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2학년 때부터 통합교육이 가능해서 일반 그 반으로 옮기게 됩니다. 네. 그럼 학생들이 여러 명이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마 이분의 문제는 경계선 지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지금 이제 진술을 해야 알 수 있는 사적인 어떤 경험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학교에서 부적응을 하고 학교에서 재미를 못 느끼면은 네. 인터넷을 주로 많이 시간을 몰두하게 돼요. 아하. 일반적으로는. 네. 청소년들의 이제 사이버 의존도는 이미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많이 그 상승이 됐고 문제는 그런 와중에 온라인으로 노출되는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그게 이제 아마 이 흉기와 연관된 사연이 아마 추가적으로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 이 친구가 한 행위를 보면 흉기만 많았다 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비면식 관계에 일어나는 무차별적인 어떤 폭력 행위하고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지금 보이거든요. 네. 학교 안에서 이제 그 실제로 상해를 입은 선생님들은 특별히 이 학생에게 유감을 유발할 만한 그런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네. 행정실 직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상처를 입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이 학교에서 지금 그 흉기를 가지고 밖으로 뛰쳐나와요. 네. 그리고는 나머지 두 사람은 행인입니다. 한 사람은 차량에 타고 있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을 하고 있던 아이들과 운전하고 있던 그 운전자였는데 유리창을 열고 문을 열고서는 지금 상해를 유발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상당 부분 무차별적인 이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형태의 범죄가 최근에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인터넷에 보면
그런 류의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범행과 연관된 온라인 뭐 영상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 사람의 학교 부적응 대신 이제 이 사람의 일상에서 시간을 보내는 많은 정보들, 노출되는 정보들에서 그런 이제 잔혹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수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지금 말씀처럼 일단 학생이 상담을 받던 중에 뛰쳐나왔다라는 거죠. 상담을 받으러 갔었다라는 이 얘기인즉슨 학생이 뭔가 본인 어떤 고민이든 뭔가 문제가 있었고 그게 뭐 이 학교에 적응 부적응이든 뭐든지 간에 문제가 있었던 아이로 추측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인터넷을 보고 이런 데서 접한 그런 거를 직접 실행으로 옮길 생각을 했었던 게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흉기도 둔기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걸 좀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예요. 어제 사건이 벌어진 게 오전 8시 33분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던 학생이 소란을 부렸죠. 그리고 복도로 뛰쳐나서 이걸 제지하던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 등등한테 흉기 난동을 부렸고요. 그리고 일부는 뭐 이런 어떤 폭력적인 이런 상황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장을 지나서 아까 저희도 봤죠. 막 뛰어서 도로를 이 횡단해서 건너는 거 밖으로 도주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분 만에 신고가 접수가 돼서 이 신고가 접수가 출동을 했는데 가해 학생이 도로에서 여기서 이미 벌써 행인 한 명을 밀칩니다. 밖으로 뛰쳐나와서 3분 만에 행인 한 명을 밀치고 그리고 그 직후에 37분에 인근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한테 창문을 똑똑똑 두들기고 창문을 열어주세요라는 취지로 똑똑똑 두들기로 차량 운전자한테 얘기를 하고 이 창문을 내렸더니 가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1분 뒤에 직후에 인근 유치원 앞에서도 또 소란이 있었고요. 최종 저수지 앞으로 가서 저수지에 풍덩 본인이 또 이 몸을 던집니다. 빠져요, 일부러. 그리고 이런 학생을 구조해서 체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5분입니다. 굉장히 순식간에 일이 벌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제가 이 가만히 서 있는 차를 창문을 똑똑 두들겨서 창문을 내리라고 그러고 위해를 가하고 도망갔다 말씀드렸죠. 그 시민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고등학생 한 명 이렇게 오는 거야 앞쪽으로 뒷자리석을 이렇게 톡톡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치지?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저를 명안히 한 1, 2초 보더니 이것도 애들도 보여야 되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엄청 놀랐어요. 네. 아이들을 등원시키던 아빠였습니다. 뒷좌석엔 아이들 둘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와서 한 학생이 똑똑똑 두들기길래 왜 그러지 하고 내렸는데 갑자기 한 1, 2초 쳐다보더니 흉기로 위협을 하고 이 상해를 가했죠. 상해를 가하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이게 사실 이 부분도 좀 의아한 부분인 게 아니 도망가다 말고 막 뛰어서 막 멀리 가야 되는 건데 가다 말고 서 있는 차를 굳이 창문을 두들겨서 일면식도 없는데 왜 그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행동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이제 제일 큰 목적은 폭력이었어요. 해코지를 하겠다라는 아주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가방 안에다가 여러 가지 둔기를 준비해서 아마 그 둔기는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아마 굉장히 많이 노출됐던 그런 이제 일반적인 둔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누구라도 상관없다 하고서는 학교 안에서 먼저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는 이제 뛰어가다가 또 누가 차량이 서 있으니까 또 이제 뭐 어떤 분풀이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이 결국에는 문제의식이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 게 결국에는 이렇게 상해 행위를 연속적으로 하다가 결국 저수지에 본인이 빠져요. 결국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해의 가능성 같은 것도 충분히 염두에 둘 수가 있거든요. 오망의 일환이거나 뭐 다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행위를 보면 자타해가 모두 이제 발생했는데 충동 조절이 전혀 되지 않고 폭력의 수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는 온라인으로 상당 부분 좋지 않은 정보에 장기간 동안 노출된 것 같다. 이런 추정을 해보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이제 경계선 지능인 학생이잖아요. 학생이 만약에 학교에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이 사람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던 사람이니까
아마도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선생님이나 동료들은 무엇인가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잠깐 통합반으로 왔을 때도 아이들이 이 친구와 잘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미리 좀 감지가 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진행이 안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볼 수 있고요. 뭐 한 행위를 보면 품행장애 더하기 아마도 지금 눈이 멍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 약물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거를 추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학교 안에서 이미 폭력의 전조가 보였다면 그러면 이 사람을 뭐 정신과 소아정신과에라도 보내가지고 약물을 좀 복용하게 했었으면은 이렇게 이제 액팅아웃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줄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학교 차원에서 예의주시를 했었더라면 이런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물론 이게 그게 뭐 특수 교육받는 학생만 그런 거 일반 학생도 그렇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어떤 우려가 있냐면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특수교육 학생 전체에 대한 낙인은 안 된다. 교원 안전보장, 재발방지책이 좀 시급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실 교수님, 이게 지금 뭐 이 학생이 정말 특수교육 학생이어서 그런 거다라고 인과관계가 나타난 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또 내 아이가 특수교육받는 학생이라고 하면 괜히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닌데 우리 낙인 찍혀서 오히려 학교 생활 못하면 어떻게라는 우려를 학부모들은 또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전체가 위험한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가끔 관리가 되지 않은 폭력성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등급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경계선에 있거나 뭐 상급 정도를 받은 사람 중에 폭력적인 행위를 과거에도 했었고 현재도 판단 능력에 약간의 이제 어떤 미비점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약물 처방 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세하게 전문가들이 이 학생들을 들여다보려면 일단은 특수교육 현장이 네. 전문적인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요. 특수교육을 전공한 전담 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는 그 교사가 바라볼 수 있는 관리해야 되는 대상 학생이 뭐 많아봤자 5명, 6명? 네. 그런데 이 지금 학교는 특수반이 2반이나 있어요. 네. 그러면 한 반에서 뭐 학교에 오는 동안의 시간을 계속 관리를 한다 치면 네. 다른 반은 그 선생님에 의해서 관리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과연 이 학교에 이렇게 전공을 한 특수교사가 2명이 있었느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는 지금 10명이 넘으면은 누군가가 10명 중에 한두 명이 액팅아웃을 하고 폭력적인 행위를 한다. 그럼 사실 관리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아이들은 다시 또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 학생에 의해서. 어쩌면 그 전에 1학년 때 얘가 너무 좀 목소리가 강해가지고 그래서 일반 반으로 전 반을 시킨 아이이면 어떡하느냐. 다른 아이들하고 통합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좀 목소리가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이걸 아이들이 관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도록 만들어서 이 학생이 그 인간관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피해의식 때문에 이렇게 액팅아웃을 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것들도 사실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이 친구의 행동이 사실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이유를 제대로 판명을 하지 못하면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낙인이 찍힐 위험성도 있는 데다가 네. 문제는 이런 이제 액팅아웃을 하는 극소수 위험한 학생들을 관리를 못해서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래서 전체 학교가 다 위험하다는 인식을 일반 학부모들에게 다 주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간혹 일어나는 학교에서의 폭력 상황에 대해서 지금은 대응 시스템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시스템을 뭐 학생의 폭력, 교사의 폭력, 또 학부형들도 폭력적인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이제 폭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번 참에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낙인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낙인을 찍을 게 아니라 지금 이 학생들을
관리하고 케어하는 게 미비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약간 뭐 액팅아웃이다라는 이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바깥으로 이게 더 이 과격하게 드러나는 행동이 이어진 거 아니겠느냐 때문에 관리, 감독, 아이들에 대한 케어 이 부분에 포커싱이 좀 맞춰져야 되는 거다라고 힘줘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이 흉기 난동 사건 저희한테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크죠. 재발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